이런 편견, 정신과라고 하면 드는 생각 이런 거 좀 어떤 게 있는가? 입사를 해서 응급실에서 볼 때 이제 급성기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전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우하. 부하. 우하. 부하에 이어서 연속으로 찍고 있는 10화. 10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바로 10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파에 좀 가볍게 얘기할 만한 게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약제부에서 약을 바로 안 그래서 수 선생님이 멋있게 가가지고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 선생님이 좀 멋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는가 좀 궁금해서. 응급실 간호사들 정말 밥을 못 먹고 일을 해요. 바쁜 것도 바쁜 건데 언제 정말 응급 상황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119가 뭐 심폐소생술 환자를 데리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식당을 내려가서 밥을 먹는 게 굉장히 내적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특히나 올드가 되면 고년차가 식당을 내려갔을 때 전연차들이 고년차들의 업무를 이렇게 감당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드가 될수록 더 식당을 못 가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밥 못 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하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팀장님 입장에서 너무 안쓰러운 거지. 그래서 밥차를 올려줘라. 그 간호사들이 먹을 수 있게 그냥 짬나면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한술이라도 뜰 수 있게 응급실로 올려줘라 했는데 이제 처음엔 안 된다고 한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싸워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처음에는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밥도 못 먹어. 못 먹으면 그 밥 위에 다 식어요. 그리고 내 식비에선 나가요. 내가 먹든 안 먹든 그치. 이름표 무조건. 걷어가서 하기 때문에 식비는 나가. 근데 대부분 3시에 끝나서 그 식은 밥 먹고 싶겠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나가서 절대 맛있는 아니지. 거 먹고 싶지? 뭐하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거 왜 싸우셨지? 안 싸우셔도 될 뻔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사연. 그래도 뭐 해결을 해주셨다 하니 그쵸. 되게 훌륭하신 일을 하긴 했네. 근데 저는 그 약국 그 장면이 괜히 우리 다 겪었던 거잖아요. 맞아. 우리 약제부에서도 간호부에 불만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간호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화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저도. 진짜 시원하게 통쾌. 음. 어떨 때 싸워보셨어요, 약제 거랑?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약을 우리가 DC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동 같은 경우는 약이 이렇게 약포지에 약이 뭐 5알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2개가 바뀌었어. 그럼 DC를 내리면 보통 5개가 다 다시 내려갔다가 3개로 변경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잘라가지고 빼서 내린 다음에 새로 올라온 거를 같이 줘도 되잖아. 네. 근데 망상 환자들은 그게 잘린 자국이 있으면 약 복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뭘 넣는지 모른다. 피해 망상 있는 환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아예 DC 내릴 테니까 새로 포장해서 주던지 이렇게 잘라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해. 근데 약제부는 우리만 그렇게 약을 갖다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왜냐면 자기들 노고가 더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 환자는 그렇게 하면 약을 안 먹는데 그거는 니들이 설득해서 먹여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죠. 중환자실은 약제과랑 뭐 때문에 싸워요? 환자 갑자기 이제 이머전시 생겨서 파이하고 이제 사망하고 나면 약이 엄청나게 많이 이 환자 거가 남는데 네. 그 약이 이만큼 남으니까 그걸 그대로 다 반납을 해서 자기들이 다 컨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안 돌았다. 왜 약이 없냐? 그러면은 그게 데이 때 다 일어났는데 만약에 뭐 나이트 출근해가지고 약이 어디 갔냐고 하면 이미 환자도 없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약 카운트를 이제 대입번이 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나올 게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리스트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약이 10개가 올라야 되는데 여기에는 9개만 와 있다. 우린 정말 9개만 받아서 1개 덜 왔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저 10개 다 줬어요 이렇게 해버리죠. 맞아. 그런 일 너무 많아. 그거 막 저는 뭐 너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셀 수 없이 많다 저희. 너무 많아. 그리고 응급실 같은 경우는 약을 빌려요. 그날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르고 어떤 약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우리 비품은 예를 들어 이게 약이 20개인데 어저께 25명이 썼다. 그럼 5개가 부족하니까 이 5개를 빌려와요. 빌림증을 써가지고. 그럼 그 다음날 약을 불출해줄 때 25개가 나갈 건데 빌림증 5개가 있다면 5개를 제하고 20개만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오차가 생기는 거야. 우리 빌림증과 얘네 빌림증이 다른 거지. 물론 저희 쪽에 실수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근데 누가 봐도 여기서 잘못 뭐가 됐는데 우리는 갚았는데 빌림증 처리가 안 됐다거나 뭐 이렇게 아, 돼가지고. 너무 맞아. 그걸 왜 그렇게 원시적으로 했을까?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지금도 병원들이 대다수가 그런 차용증, 빌림증을 하면서 하고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그러니까 남겨주세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 내용이 정신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수 선생님 동생이 이제 조현병을 이제 가지고 계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이사 오는 거를 막 반대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막 동의서 받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편견, 정신과라고 하면 드는 생각 이런 거 좀 어떤 게 있는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편견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생각? 아니, 예. 생각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대화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터져버리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내가 좀 소통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피해 다닌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정신과 실습 나가서도 탁구 치자는 것 빼고는 말 걸면 다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나는 정신과 환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다본 적이 학생 때는 거의 없었고 이제 입사를 해서 응급실에서 볼 때 이제 급성기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전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죠. 정신과 환자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언제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몰라 라는 그게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대부분 응급실에 오는 정신과 환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을 떠나고 투석실에서 일을 하면서 투석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또 우울증을 함께 또 치료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 옛날에 정신과 환자들의 그런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환자고 그냥 동네 이모님 할머니 같았거든요. 삼촌 같았고 그런 분들이 정신과 질환이 있네?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약간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리게 됐고 정신과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는 사회가 됐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편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왜 잘 만들었다고 내가 생각을 했냐면요. 각각의 그 캐릭터들이 이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그 편견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가 각각의 어린 시절들이 얘기가 조금씩 나와. 그 정당 간호사도 보면 자꾸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맞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얘기 안 하는 어린 시절 계속 축적시켜주다가 나야. 나중에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빌드업 시켜서 결국엔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인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앞부스로 나오게 이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싫어도 싫다고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나랑 되게 비슷하다. 나도 이 거절 못하고 맨날 내내병에 걸린 제가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번아웃이 잘 오죠. 내가 얼마 전에도 번아웃 왔었거든요. 네, 번아웃이 많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태워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내주는 격이기 때문에 나를 채우는 방식을 모르면 자꾸 내가 다 타고 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럼 다시 못 채우니까 이게 점점 빠지다 보면 디프레션에 많이 빠지게 되죠. 나는 저런 사람이다라는 거 아는 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드라마 주인공도 자기가 그렇다는 거를 이제 치료를 받고 나면서 깨닫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확 좋아지잖아. 내가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자기 인식. 저도 되게 성격도 좀 소심한 편이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거절도 잘 못하는 편이고 이래가지고 되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싫으면 싫다고 좀 표현도 하자. 마음은 이렇게 뭐 10번을 되뇌이면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인데 그래도 이거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한 번, 두 번이라도 해서 거절했는데 크게 상관이 없네를 좀 많이 경험해서 학습을 해야 빈도가 올라가는 거기 맞죠. 그래서 노력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티냐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극강의 F였는데 쌉티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안 나빠해야 되는 게 그 MBTI의 기능을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너무 F면 T가 부족하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 F랑 T가 반반 섞였을 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완성형으로. 그러면은 내가 요즘에 T란 얘기를 듣는다는 건 내가 점점 완성형의 사람으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띵가이네마. 뭐야.